KNS 학원 서하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초등부 2020 겨울학기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학습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초등 겨울학기입니다. 저희 초등부는 3개월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학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겨울학기에 저희 초등부에서 6학년, 현재 6학년 예비 중1을 대비를 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있는 시험을 저희가 중등시험지로 해서 준비를 시켜서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등 3월부터 저희 건물에 2층에 있는데 거기로 내려보낼 예정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단기 목표를 잡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때 시험에 어떤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잡아서 포커스를 맞춰서 메이크업을 빨리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1년에 딱 2번 방학 특강을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반 주 2회, 보통은 주 2회 아니면 주 1회를 다니시다가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은 강화를 하고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학원을 쉬고 있다든지 그렇더라면은 특히 예비 중1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규반을 통해서 저희가 주 2회반 영역별로 어학 능력을 대비하고요.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영역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겨울학기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규반이 있고 주 2회 최상위반을 위한 토플 탭스 테스트 프랩반, 그 다음에 의대반 주 1회, 그리고 주 1회반도 정규반, 미니 정규반처럼 주 1회반도 수요일이나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 2회처럼 주 1회도 365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특강반, 저희 초등부 학습 로드맵인데요. 중학교 가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저희는 초등부에서 끝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 정말 갈수록 더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는데 타 학원은 초등에서 끝나면 비교 대상은 작년 6학년 이 정도라면 저희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고등부에서 이번 해에 이거 부족해 중등부로 내려오고요. 중등부에서 초등 이거 해줘야 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등부에서 학습 로드맵을 봤을 때 요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일단 어학 실력, 문제풀이가 안 되면 우리 아이가 아무리 이 정도의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훈련, 그런 부분들 유형별로 어떻게 스킬도 가르쳐 주지만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제풀이를 많이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fluency, 한국 쪽 문법이라든지 한국식 리딩 문제라든지 여기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저희가 중등, 고등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 한계치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거를 많이 할 시간이 정말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 유창성,
저희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저희 학생들. 이 유창성, writing, speaking, 그 다음에 구조를 알아서 구조에 맞게 우리 아이는 영어를 스피킹을 잘한다. 발음이 좋고 인토네이션이 좀 좋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희가 좀 요구하는 거는 스피킹이면 스피킹도 좀 프레젠테이션처럼 구조에 맞춰서 그다음에 라이팅도 뭐 일기 형식이 아닌 에세이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 선생님, 원어 선생님이 영어로 100%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라이팅 수업과 너블 수업을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창성을 유지를 해나가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중등 가면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써봐라. 즉흥적으로 말해봐라. 몇 분 줄 테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행평가에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등 내신. 저희 학생은 미국 교과서로만 해서 영어를 문법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더라면은 최소한 예비 중일 가기 전에는 한 번은 책을 돌리고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좀 알고 가면 아이가 덜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중등 가가지고 안 그래도 3월에 정말 바쁘거든요. 정말 바쁜데 이거 문법이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너무 그 선생님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외계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등 내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념, 용어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3, 4학년 때부터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6학년 직전에 많이 오셨다면은 지금은 첫째 키워보시고 중등에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문법을 먼저 가르치기 싫다 오히려 또 계획을 하시고 영어로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첫째를 키웠더니 중2, 중3, 고1 정말 힘든 거죠, 아이가.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다. 더 미리 좀 준비를 해줘서 좀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반복 학습을 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3, 4학년 때부터 많이 해요. 만약에 5학년 때부터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총 4개월이라 그랬잖아요. 4학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문법책을 한 권씩만 돌린다고 해도 5학년 때 4권, 6학년 때 4권, 그냥 정규 반만, 특강 전혀 안 듣고 정규 반만 들어도 1년에 4권, 4권을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한 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2권, 3권, 4권, 다른 교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금씩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 처음에는 이만큼 이해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더 넓어지면서 반복을 하니까 조금씩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의 목표는 문법을 좀 저희 초등 때는 익숙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자연스럽게 흡수하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중등 때 갔을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주면 거기에 따라가 이제 중도 탈락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등 내신, 한국식 문법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고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학원의 일단 로드맵 목표고요. 저희가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어휘 가장 중요하죠. 어휘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휘가 정말 약하거든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정말 점차 어휘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휘의 중요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휘도 저희 애는 어휘가 암기가 약하다. 그런데 약하긴 한데요. 이걸 약하다고 안 하면은 계속 떨어지겠죠. 약할수록 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도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권씩
뭐 6개월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끝내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는 그리고 생단어만 외우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날아가잖아요. 저희가 어휘 테스트를 매번 보는데 이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는 50%는 리딩 책에서 뽑아요. 리딩 책에서 보고 또 하나는 그냥 복화책, 일반 복화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생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리딩 책에서 뽑았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 단어들이 리딩 지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업 앞뒤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두세 번 정도 반복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책 같은 경우는 보통 12과 정도 나오면 탑픽이 한정적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복화책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 테스트는 매번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일주일에 2번 오면 오늘은 40점 중에 35점 패스, 오늘은 40점 중에 28점 페일, 이렇게 해서 틀린 단어는 여러 번 5번, 3번 쓰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딩, 저희가 현재는 토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플 교재를 이용해서 이 토플에서 여러 가지 리딩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오답 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딩 파트는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머의 한국식 문법, 그 다음에 내신 기출문제가 예비 중일은 추가 자료가 책 한 권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예비 중일의 특징은 그래머 수업이 일주일에 2번이라는 거. 그래서 책이 2권이에요. 책이 2권. 이번이야말로 처음 문법을 하더라도 책이 월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리스닝은 과제형이고요. 토플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토플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외국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계속 들어줘야지 아이들이 이 귀를 좀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발음이라든지 내용 이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확실히 나중에 차이가 있어요. 점수 차이가 있어요. 이 듣기 훈련, 이 부분도 가장 과제형이에요. 주말에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한도고요. 소설 수업은 100% 영어로만 진행을 하고요. 영어로 진행을 해서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하게끔 소설. 이번 주제는 클래식스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은 구조를 아이들이 좀 파악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줄만 이렇게 띄워놓는다고 해서 구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서론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고, 그럼 본론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쓰고, 그리고 이제 썼으면 썼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저희는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라이트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프랩, 성과 대비, 유창성, 이 두 가지 큰 틀을 봤을 때 어휘, 기본 어휘, 핵심 어휘, 전문 용어, 그리고 리딩은 유형학습, 문제풀이 적용까지, 그리고 그래머는 내신 대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선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학년, 2학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3의 문제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1과 2가 중1에서 2, 중3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고 심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1, 2를 얼마만큼 잘 해놓느냐에 따라서 중3을 받아들이는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vocabulary expansion, 암기 어휘를 통해서 라이팅에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인문학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 스피킹 이런 스킬을 배우고 스트럭처를 파악하고 그걸 자기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 초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은 일단 지금 말하는 거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 이 한국어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중학교 가면은 영어로 문법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요.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로 내신 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일단 막히는 게 아이들이 그 용어를 몰라요. 차라리 영어로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하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compliment 해도 보어라고 하면 모르고요. 뭐 verb 이 정도는 알아요. 동사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학생 되게 많아요. subject, 주어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부터 어려운 용어까지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용어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이 해야 되고요. 개념 정리 용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개념 정리와 용어를 잘했는데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여기에서 점수를 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최종 목표는 점수를 내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적용을 해서 해설을 항상 해주기 때문에 자기의 틀린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오답 정리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한국말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플로 리딩을 진행을 하고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8가지, 7가지, 9가지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에 했던 거는 factual information인데 맞는 거를 고르시오. 왜 얘는 이랬나? 그리고 true한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을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그걸 알고 또 보는 거랑 막연히 푸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유형만 해도 8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형을 알고 전략을 짜고 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여기도 해설, 지문 이해. 지문 이해를 할 때 가장 아이들이 지금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거의 독해를 이런 표현은 좀 그래 지금 찍는다 그러죠. 감으로 그냥 대충 이거.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쉬운 부분에서는 그게 좀 먹힐 수가 있어요. 그게 오케이 이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상 고난이도로 갈수록 그게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점수가 이제 틀리죠. 우리 애 영어 잘했는데 뭐지 왜 이렇게 영어 많이 틀리지? 제가 이렇게 가르쳐봐도 너무 똑똑해요. 단어도 막 만점 항상.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리딩 문제에서 항상 틀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좀 해석 정확도? 첫 번째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가 여기 있으면 바로 동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어, 동사 같은 게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멀리서 동사가 진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 꾸며주는 건데 이거 자체를 못 잡기 때문에 해석이 섞여버리면서 머릿속에서 내용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이 해석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딱 끊어서 어떤 꾸며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꾸며주는 절이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좀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석은 된다. 문장 낱개별로 해석을 잘 되는데 논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이 글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문장만 해석을 따로따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독해 수업이잖아요. 논리력, 응집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게 독서, 국어책, 독서, 영어책 상관없고요. 영어든 국어든 책을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랑 안 읽는 학생이랑 나중에 국어 실력, 영어 실력이 점수 차가 갭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소설, 이거는 이제 유창성 확장 수업이니까 100%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소설 수업은 소설을 읽고 1, 2, 3과 챕터에 대해서 읽어보고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준비했거든요. 그 질문에 맞춰서 퀴즈를 하고 그 퀴즈에 대한 답을 같이 커렉션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본 적 있어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쑥 읽는 거랑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을 하고 내 머릿속을 거쳐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랑은 선생님과 말해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5살 때 읽을 때의 느낌과 10살 때 읽었을 때의 느낌이 또 달라요. 아이들이 좀 성숙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설 읽기는 원서 읽기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떻게든 어머니들이 막 영어 도서관 데리고 가서 읽히고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 하시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하나 같이 읽을 때 하나씩 읽어보는 거, 자기 걸로 소화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머리 내용 정리, 이걸 통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소설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라이팅을 써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죠. 이것과 관련, 내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더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라이팅은 구조, 라이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써보고 리라이트 써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영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창성 수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말하기 재밌게 이런 것도 있지만 아카데믹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예비 중일이고요. 일단 1교시, 2교시, 3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다고 했을 때 리딩 수업은 무조건 저희는 모든 레벨이 리딩은 다 올 때마다 다 해요. 토플 교재로. 왜냐면 리딩이 정말 베이스잖아요. 정말 나중에 고득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리딩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토플 수업으로 그 다음에 이 예비 중일은 그래머 그 다음에 소설 라이팅 이런 식으로 이틀을 왔을 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30%, 나머지가 70% 이렇게 진행이 돼요. 5학년 같은 경우는 레벨에 따라서 좀 달라요.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리딩, 그래머, 라이팅, 너블을 좀 더 2번 하고요. 그래머는 한 회. 근데 레벨에 따라서는 2번 들어가는 이 레벨은 그래머가 좀 더 필요하다 하는 레벨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소설이 빠지거나 라이팅이 빠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 4학년은 리딩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너블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머예요. 그래머. 저희는 이제 주니어이기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은 30%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writing, expansion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이 리딩 지문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확장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예비 중일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이 그래머와 이 그래머는 좀 달라요. 책이 2권이라 그랬잖아요. 이 책은 기존에 나오는 시중 문법 교재예요. 중등 문법 교재고요. 이건 이제 계속 1과 2과 3과 12주차면 1과 2과 3과 4가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요. 기출문제 풀이. 이 부분을 좀 잘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시중에 나오는 송파, 그 다음에 서초, 대치 여기에 나오는 학교들 중에서 문법 문제만 뽑았어요. 그런데 문법 문제만 뽑았다고 해서 문법만 있진 않고요. 리딩과 접목된 문법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저희가 작업을 해보면 거의 한 80%가 다 문법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 이상은 다 문법 없는 문제들이 없이 문법 문제 제외하고 다 빼야지 라고 했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랑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실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기가 지금 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정당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예비 중일이잖아요. 첫날 단어 테스트 봅니다. 단어 테스트. 아까 말을 했죠. 리딩 책에서 20개,
단어장에서 20개 이렇게 뽑아서 합니다. 외우는 건 한 4, 50개 정도 되고 시험은 40개를 보고요. 저희가 80% 정도 패스이기 때문에 한 32부터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점이면 32점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28 나오고요. 29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0을 목표로 가야 35, 32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목표는 40을 목표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는 토플 교재로, 그 다음에 소설 수업 리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팅 수업 구조, 설명, 라이팅, 에세이는 2주에 한 번씩 풀 첨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머, 시중에 나오는 기본 교재예요. 일반적인 이번 빨간색 클리어 동아에서 나온 동아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문제가 깔끔하고 요즘 책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교재로 선정을 했어요. 깔끔하게 아이들이 클리어하게, 정말 클리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출. 사실 근데 여기에는 내신 기출 플러스 뭐가 있냐면 구문 이해가 있어요. 수능 유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로서 바라봤을 때 문법을 적용하는 느낌? 구문 이해처럼 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형식을 어떻게 끊어서 해석을 할 때 너무 문법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문법 용어가 계속 나오죠. 사실 문법인데. 그런데 독해할 때 너희가 어떻게 끊어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동태는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간다고, 매주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을 2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때보다는 문법에 대해서 좀 더 반복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벨 테스트, 레벨을 말씀드릴게요. 6학년, 현재 6학년. 저희가 초등부에서 레벨이 3, 4학년 레벨이 있고요. 5, 6학년 레벨이 있는데 지금 2월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2월에 이 테스트를 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등으로 넘어갈 때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터프랩, 인터미디엇, 어드밴스 챌린지, 어프렌티스, 테스트 프랩 이건 주 1회 반입니다. 의대반. 그래서 이렇게는 다 주 2회 반이에요. 기반을 다지고 실력을 키우고 실력을 입증하고 지금 여기는 낮은 반인가요? 그런데 낮은 반이 아니라 저희가 이 밑에를 잘랐을 뿐이지 낮은 반이 아니라 인터미디엇이 중급이에요. 타 학원에서 이 레벨도 중간 이상 받는 학생들 꽤 많거든요. 학교에서 되게 우수하고 영어를 조금 덜 했을 뿐이지 영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타 과목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이잖아요. 초등인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반을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져야 돼요. 전반적인 영역들을 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챌린지. 어드밴스 챌린지는 이제 실력. 어떤 한 영역별이 조금 도드라지게 약하고 나머지는 좀 우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방학특강 때 이 부분을 강화. 어차피 방학특강을 안 들어도 저희가 주 2회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아무래도 방학이라는 기간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손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방학특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실력 입증. 어프렌티스 테스트 프랩. 지금 사실 특목자사고, 의대 이쪽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학생들도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까워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수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실력을 좀 입증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luency, reading, grammar. 그리고 이 그래머를 배운다는 게 리딩, 라이팅하고 별개가 아니고 스피킹과 별개가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문법 시간에 막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자, 이거 뭐지? 아, 이거요.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자, 이거야. 이건 쓰지 마. 이건 왜 안 되냐면, 제 문법 문제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라이팅을 보면 똑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틀렸니? 그러면, 아, 맞다. 별 생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굳이 고쳐야 되나? 그냥 한번 썼으니까 끝?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다시 써와, 아, 이거 또 틀렸다. 계속 지적을 받고,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 맞아, 이거 S 써야지. 어머니들 중등 가서 시험지 보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S 안 써가지고 5점씩 깎여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되게 이걸 틀렸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허탈함을 느낄 정도로, 약간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훈련을 안 해주면, 준비를 안 해주면 애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면서, 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2로 넘어가면 그래도 어려운데 이번엔 중1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저희가 중1에 한 번, 뭐야,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2학년이 되면 너무나 방대한 양과 난이도에서 이제 압도당해서 중도 포기를 하는 거. 열심히 했던 애들도 좀 어려운데? 약간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처음 하는 애들은 이게 뭐야? 엄마 나 영어 싫어.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영어 잘했던 애들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죠. 중1부터 지금 3개월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마지막 정말 좋은 기회고요. 그 다음에 중1 때도 계속 꾸준히 메이크업을 계속 해야죠.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니까 좀 쉬자.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저희가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잘하는 애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게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이 들어간다는 거. 아직 중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신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역삼중학교, 단대부중,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데서 나왔던 문제 기출을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구나. 쉽지만 좀 방심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거 하나에 5점짜리다. 이거 2개, 3개 틀리면 등급 바뀐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거 플러스 문법 내신 교재는 내신 교재로 가고, 또 시중 교재는 시중 교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수능과 접목한 그런 리딩 문제 관련된 구문 이해를 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닝. 사실 리스닝은 학교 시험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렵지는 않지만 애들이 틀려요. 이것도 방심하다가. 그런데 좀 그때 준비를 좀 해주면 괜찮게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막 어려워하진 않아요. 중1, 중2, 중3 모의고사 좀 몇 번 풀어보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초등 때는 토플 리스닝으로 배경 지식을 좀 더 많이 넓혀 놓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novel literature 수업. 소설 수업 너무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서 수업. 저희가 다른 데 가봐도 원서 읽기, 원서의 읽기의 중요성 나오잖아요. 이 내신이 정말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한국식 문법만 잘하는 학생, 아니면은 원서 읽기만 잘하는 학생, 이게 분리가 아니라 같이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모든 게 다 접목이 돼서 내신 점수로 나오는 거고요. 똑같이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이 80점을 맞았던 학생도요.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2, 중3, 고1, 고2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를 꾸준히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방심하다가는 코로나니까 다 약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고요. 이때가 기회다. 더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luency, writing 이 부분 수행평가를 대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비 중위를 일단 학년 분리를 했습니다. 뭐 최상위권 이 부분이나 아주 다른 부분 빼고는 저희가 거의 모든 레벨은 분리를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신 기출, 그 다음에 내신 문법 이런 부분을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수학과 내신 대비. 일단 문법을 모르면 내신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지금 1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 3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그때는 10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분산시켜서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나중에 가속도가 붙거든요. 다른 애들은 1시간 딱 하면 되거든요. 준비했던 애들은. 그런데 그때 하려면은 요 하나 이해하는 데만 1시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 때, 그 다음에 중1 때 반드시 영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는 영어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막차는 중1 때. 그때는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중1 때는 잡아야 돼요. 그때 못 잡으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아이가 문법을 한 번도 안 해서 엄마 어려워, 저희 하고 나서 어려워 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괜찮다, 반복하면 된다 라고 좀 안심을 해주시고 대신 더 열심히 이 부분을 하자 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돼요. 영어 유치원 나왔다, 영어로만 뭐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 그런데 학교 내신이 안 나온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컨버세이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내가 좀 틀려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건 아카데믹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내신이라는 한국의 특이한 그런 문화잖아요. 문법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학습 목표라는 게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이 문법 틀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선생님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낸 문제고 여기에 맞춰서 너가 정확하게 써주겠니? 짧은 시간 안에 이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훈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까지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어휘, 문법, 그 다음에 독해 실력, 배경 지식, 독서 할 게 너무 많죠. 수학, 국어, 영어는 저는 좀 빨리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과학, 뭐 사회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어떻게든 반복을 좀 많이 하면 이게 잡히는 게 틀이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되죠. 그래도 좀 어느 시기 전에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수학과 국어와 영어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끝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듯 한데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어휘는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문법 실력, 그 다음에 어휘하고 문법만 해서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력, 추론 능력,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독해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 쓸 때는 생각 없이 하다가 문제를 틀렸어. 왜 이 말도 맞지 않나? 빈칸에 이게 되지 않나? 하고 의문을 던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A도 맞잖아요 하면서, 근데 왜 A보다는 B가 답이냐면,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도 논리력을 좀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킹 잘하는 거랑 학교 내신 수업이랑 완전히 좀 달라요.
그리고 토플 점수 잘 나오는 학생, 그 학생도 반드시 내신까지도 준비를 해줘야 덜 힘들어요. 그런 애들은 영어를 좀 많이 인풋을 경험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좀 반복을 해줬을 때 좀 더 흡수력은 빠르거든요. 대신에 안 해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문법은 공통적으로. 그리고 서술형. 저희 이번 방학 특강 서술형 대비 아주 좋은 문법 특강이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1시에 방학 특강 관련해서 저번 주에는 어떤 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하은정 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방학 특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그 부분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문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걸 잡다 보면은 스피킹이나 라이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반을 들으시는 어머니들도 이 서술형 특강을 물론 서술형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휘 되게 중요하다고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개념 확실하게 당연한 거죠. 용어. 그 다음에 종합적인 고난이도 문제가 나온다. 지금 100점 나온 애들이 별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몇 명 정도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중등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창작의 고통인데 이걸 또 점수가 너무 잘 나오면 안 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고 교과서는 너무 쉽고 그러면 추가 자료를 줄 수밖에 없고 추가 자료는 많이 어려운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도 영어만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영어, 수학, 과학 엄청 과목이 많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리적인 시간 내에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초등부부터 준비해둔 학생이냐 그냥 그때만 딱 하는 학생이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학년 때부터 좀 했던 아이들이 5학년 올라가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6학년 때 내신을 좀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중등 가서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생들은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겨울에는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좀 이런 식으로 좀 브릿지 단계를 좀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적응 기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이도 종합 문제는요, 저희처럼 문제를 준비했던 애들도 막상 맞닥뜨리면 쉽지가 않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어려운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 나오기 때문에 한 개만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내가 A, B, C, D 골랐는데 A, B, C, D, E 하나 놓치면 틀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거를 골랐어도 뭔가 어색하긴 한데 정확하게 못 고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 가면 영작을 하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난이도로 고등부, 중등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더 어렵게, 예전보다 훨씬 어렵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준비가 웬만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이 내신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서 food, social, class, now, 모르는 단어가 없고 art, 없잖아요. painting.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립니다. 우리가 영어를 몇 년을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토플이 몇 점 이상 나왔어도 이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부분들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문법 문제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풀이로 받아들이는 게 좀 연습이,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이 어법이라는 것은 문법도 있지만 흐름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문장만 띡 있을 때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에 들어갔을 때 흐름상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잖아요. 그러려면은 독해력도 같이 있어야 돼요. 독해력. 그래서 멀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틀린 문장을 만약에 골랐어요. 그러면 이걸 찍을 수도 있잖아요. 모두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두 개를 선택해서 고치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르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무슨 말이지 하면서 시간은 계속 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교과서 지문도 아니고 추가 자료에서 준 어려운 지문이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리고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동명사를 이용해서 제안의 표현으로 sure를 이용하여라. 우리 이렇게 할까? 라는 표현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 학습 목표에서 나왔던 이걸 이용해서 써달라 그거거든요. 게다가 칸을 이렇게 is, not을 붙일지 뗄지까지 고려를 하게끔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훈련을 해본 학생은 is를 뺄까? 붙일까? 뭐 줄일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네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6점이잖아요. 5점짜리 하나랑 6점짜리 하나 틀리면 90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89점과 90점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무시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다음에 나중에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막 이거하고 쓰임을 구별하시고, 쓰임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 너 특강 한번 들었으니까 뭐 잘해야지, 이게 안 돼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1년에 4권의 책을 본다. 2년이면 8권을 봐요. 8번을 진행했는데도 이게 배울 때마다 뭔가 새롭게 느껴지고, 질문은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Q&A를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좀,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부터 당장 반드시 시작은 하되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말이 좀 모순될 수 있는데, 무조건 높은 레벨에 들어가면 우리 애가 잘 따라갈 거야. 우리 애는 공부를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 약간 이것보다는 똑같은 이제 시험을 받고 같은 레인지에 배열이 됐다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우리 아이가 잘하지만 한쪽 영역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역을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애가 재밌어요. 뭔가 배우는 게 있고 흡수력이 있고, 나도 좀 뭐 대답도 하고 뭐 좀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좀 재미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좀 맞게끔, 레벨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단어 시험도 패스도 하고 그러면 막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패스하고 싶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넓혀가. 문법도 한번 3번 페일했는데 한 번 패스하면 더 막 이제 잘 보고 싶고 재밌고. 그래서 문법도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재미없는 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몰라서 재미가 없다. 알면 너무 재밌다. 이제 아이들도 계속 1번, 2번, 3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엄마 이상해, 뭐 이상한 거 모르겠어, 재미없어,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2번, 3번 이제 앉아서 듣는 걸 계속 들으면 저거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던 투부정사, 명사적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면서, 이건 재밌다, 맞췄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그렇고요. 언어는 반복해서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언어 부분만큼 평생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희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커리큘럼 고등부까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조급함 가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뭔가 방학 특강이든 채우면 되니까요. 좀 꾸준함. 쉬었다, 여긴 뭐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쉬자, 이거 너 공부 안 한 것 같아, 쉬자, 그러면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한 애들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면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능력에서 최대치를 만들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에게도 좀 시간을 주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 중1 문법, 중등 문법, 나중에는 성문 기본, 계속 고난이도 문법까지 소화하려면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잘해야 안 쓰러진다. 이 부분을 잘해야 안 쓰러진다. 레벨 1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제 좀 높은 레벨로 들어와서 2부터 시작했다. 그럼 나중에 1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쉽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2에서 막 갑자기 레벨이 높아져서 이해가 안 갔는데 1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그리고 1을 여러 번 했다. 나는 1만 여러 번 했다. 레벨 1만 너무너무 오래 했다. 그럼 이번에 한번 2도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방학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처음 하거나 영어로만 했던 학생, 용어 정리 안 되어 있던 학생, 감으로 찍는 학생, 문제 유형을 접하고 싶은 학생, 이 부분을 다 저희가 충족을 시키도록 이번에 지금 플랜을 많이 짜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베너핏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급 단계는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1을 너무 많이 해서 일단 좀 난이도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좀 개념 정리를 좀 난이도 있는 개념들, 수동태라든지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레벨 2 문법 중급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답인데 왜 답인지 모르겠다는 경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중순 내신 유형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싶다. 실전 문제 통해서 문제 적용력까지 그런 부분들 저희 학원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머 1, 그래머 2,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중등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 자, 그러면 잠깐만요. 교재는 현재 토플 교재입니다. 토플 교재, 리딩. 토플 교재고요. 여기는 주니어. 여기는 빌딩 시리즈가 있고요. 이게 기본 난이도고, 그 다음에 디벨로핑 시리즈고, 가장 높은 난계, 테스트 프랩반이고요. 문법은 1, 2. 이번에 테스트 프랩은 3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챌린지하고 어프렌티스가 레벨 2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레벨은 1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설. 아까 질문 소설의 난이도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 이 정도의 난이도 레벨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정도 난이도를 레벨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은 모든 초등부 수업에 다 들어오시나요? 저희가 교포 선생님이 있으시고 그런데 100% 영어로 하는 원어 수업은 모든 초등 수업에 다 들어옵니다.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30%고 그 다음에 5학년 50%, 레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30%에서 50%, 주니어는 3, 4학년은요 70%가 다 100% 영어예요. 한국인 선생님은 1교시 문법, 1교시 문법, 1교시 리딩 요것만 토플 교재랑 문법 요렇게만 들어가고 학국인 선생님은요. 나머지는 다 영어예요. 여기가 이제 초등부 주니어가 가장 영어 수업이 많고요. 나머지 5, 6학년은 최소 30%에서 50%는 다 영어 수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 1회는 달라요. 주 1회는 원어 파트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주 2회는 다 들어갑니다. 소설 수업이 원래는 저희가 계속 했었는데요. 저희가 저번부터 약간 소설보다는
물론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인문학 수업을 하고 있어요. Reading and Writing 소설 수업이 있지만 원어 수업이 수업이 있지만 중등 때는 약간 좀 더 내신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기별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조금 내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규반 레테 결과 자리가 없어서 대기 중이시군요. 특강만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맞아요. 레벨 저희가 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좀 기다리는 학생들 좀 있어요. 그런데 또 일단 대기를 걸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또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특강은 들을 수 있죠. 별개니까요. 네, 특강을 다음 주 설명회를 듣고 일단 레테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번에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특강 들을 수 있어요. 특강은. 네. 그러면서 좀 일단 특강은 안전하게 확보를 해놓고 예약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규반 중간에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반 학생들도 특강을 신청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규생 어머니실도 빨리 좀 잡아놓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설명회 들으시고 듣게 해야지 했는데 자리 있겠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빨리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딩 같은 경우도 저번 여름방학 때 반을 4개를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거의 마감이 돼가지고 한 반을 막 추가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좀 편안하잖아요. 괜히 또 이게 대기를 걸면 좀 여기도 저기도 좀 어떻게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를 신청을 하세요. 레벨 테스트를 신청해야 특강도 들을 수 있고 주 1회도 들을 수 있고 주 2회도 들을 수 있고 그 레벨이 나와야 저희가 어떤 특강을 들을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특강은 다 들을 수 있다, 이 특강은 안 들을 수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시고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레벨 테스트를 왜 보냐면 우리 아이가 그래머하고 리딩하고 라이팅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규반 학생들은 정규반을 들으면서 방학 특강까지 또 얹어요. 그런데 방학 특강도 안 듣는다. 아니면 영어를 쉬고 있다. 너무너무 지금 좀 편안하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막 불안감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힘드니까 그걸 좀 더 좀 보완을 했으면 해서 안타까워가지고 애가 많이 힘들어요.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법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다 들어오니까 모든 정보가 저는 좀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일단 이 레벨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레벨 결과에 따라서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본다. 전화 주시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면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그럼 이번 저희 3개월마다 레벨 테스트가 바뀌니까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 뭐가 또 부족한지 한 번 더 새로 보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3개월 동안 지금 2개월 반 남았으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빠르게 계획을 단기 목표를 세워야죠.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사실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현강을 너무 선호하지만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정말 백신이 정말 안전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온라인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아이들이 영어를 실력을 향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을 하면 안 할게요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분 정도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궁금한 건 없었는데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신다 그러면 저희 초등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 거고요. 새로운 주제가 또 나오고 준비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